자,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뉴스토파 보기 김선화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재작년 잼버리 때 쓰인 건물이 있습니다. 새만금에 그 400억 원 가까이 들여놓은 운영본부 건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지금 건물 운영권을 두고 세계 스카우트 연맹하고 전북도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현재 새만금 간척지에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 센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작년에 열렸던 잼버리 대회를 위했던 건물이고 원래는 대회 기간 동안은 운영 본부로 사용하고 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잼버리 기업 공간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약 430억 원을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요. 10년 전에 전북도는 잼버리 대회가 끝나면 위센터 운영을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잼버리 대회가 끝난 후에 돌연 계획을 변경해서 이 대원들뿐만 아니라 학생과 일반인에게도 개방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스카우트 연맹은 전북도에게 1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 즉 약속대로 운영권을 달라고 했고 당시 송하진 전 지사가 서명한 이행 보증서까지 제시하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잼버리가 끝난 지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활용 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당초 계획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잼버리 유치를 위해 제출된 계획서를 따르면 대회 종료 후에 부지를 청소년 교육 및 국제 교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계획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미 한국 스카우트 연맹은 센터를 운영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즉 해당 계획서는 허위로 작성됐었고 실제로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잼버리가 끝난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전북도가 지금 잼버리 치유에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이게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원래 이 센터가 잼버리 대회 때 활용하기 위했던 거기 때문에 잼버리 개최 이전인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부지 매립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잼버리가 끝나고 거의 1년 뒤인 작년 6월에서야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때문에 대회 기간 중에는 그 미완성인 건물 부분을 잼버리 병원과 운영 본부 등으로만 활용을 했었는데 이처럼 잼버리 대회 때 막상 그 센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던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 센터를 놓고 전북도의 말 바꾸기 논란이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서는 내용이 감사원 감사 결과 허위 작성됐던 걸로 다 드러났고 그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 부지는 야영장에 적합하지가 않았고 또 부지 선정 당시에도 전문가의 조사 과정 없이 육안으로만 관찰을 한 뒤에 부지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들로 센터 활용 계획이 계속 번복됐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북도가 위 센터의 관리 주체를 전북도 교육청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활용이 좀 잘 됐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농협이사 선거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이 지금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금 대의원들 90여 명이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번 건은 돈봉투 잔치로 얼룩진 농협이사 선거 사건인데요. 마치 80년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현재 발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전북 전주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사건입니다. 12명의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출마한 A씨와 B씨가 선거권을 가진 한 대의원을 찾아가서 서로 자신을 뽑아달라면서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후보자 C씨가 있는데 이제 이 C씨가 그 대의원을 찾아가서 이번에는 현금 100만 원을 건네면서 앞서 돈을 건넸던 후보의 정보와 받은 돈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C씨는 대의원에게 돈을 건넸던 후보자 A씨와 B씨의 정보를 알아냈잖아요. 이 정보를 전주농협 감사에게 다 보고를 하고 근데 본인이 직접 B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전주농협의 비상임이사 후보들이에요, 지금. 예. 이분들이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 해명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당사자로 지목된 후보들은 다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 그중에 특히 B씨는 조작된 주장일 뿐이다. 전혀 그런 적이 없다. 또 C씨는 나는 농사꾼일 뿐 전혀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선관위는 관련인들에 대해서 그 후보자를 박탈하고 징계를 좀 내려라. 그리고 경찰은 이를 좀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선관위는 해당 사안이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바로 그때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이를 좀 조사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선관위의 이런 태도는 사실상 부정행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 수사가 확인이 될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고 또 선거 결과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예, 농협조합법 50조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혹은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이나 물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금품 제공이 확인될 경우에 해당 선거에서 이미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협법은 당선인이 선거 규정을 위반해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좀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이재명 암살단 모집 글이 논란입니다. 이게 대통령 후보가 된 지금 민주당 후보인데 이 인천인 것 같아요. 30대 A씨가 글을 올렸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올렸으며 경찰 수사 지금 경과 과정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른바 이재명 암살단 모집 사건인데요. 맹주환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 중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에 연락 바란다. 그리고 총과 칼, 석궁을 준비했다. 이런 글이 SNS에 올라왔던 겁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에 IP 추적을 통해서 이 글의 게시자를 찾아냈고 편의상 그 게시자를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를 긴급 임의 동행해서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금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긴 한데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걸로 보입니다. 그 암살단 모집 공고에 그 과정에 총과 칼인지 활인지 잘 모르게 석궁까지 준비를 했다라고 이게 구체적인 범행 도구 이런 것까지 제시를 했는데 자, 이런 표현들이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예,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테러 방지법 위반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이재명 후보자 개인에게는 협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건데요. 대법원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총과 칼, 석궁을 준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구체적인 살해 수단까지 언급한 거기 때문에 명백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어서 협박죄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이제 걸려서 나중에 조사받는 과정에 장난 삼아서 글을 올렸다. 예, 맞아요. 하지만 이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 이게 그 반의사 불벌죄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예, 그렇습니다. 처벌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처벌이 되는 건데 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심심해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범행 동기와는 관계없이 그보다는 더 객관적인 요소들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A씨가 올린 내용은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근데 이 협박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인 이재명 후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톱파보기 김선화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대한 감사 결과 조직위와 여성가족부, 전북도 모두 대회 준비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결과를 계기로 전북 자치도 역시 스스로를 엄격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전주민 씨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